한국, 미국, 캐나다 하나도 힘든데 3개국에서 약사 자격증, 면허를 가지고 계세요. 취미가 약사 면허 따기. 정재훈 약사님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으세요. 모델이야, 모델. 네, 저는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약사로 일을 했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좀 먹고 맛있는 음식, 네, 책도 쓰고.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요즘 다들 영양제 하나씩은 먹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 중년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가지 넘게 겹쳐서 섭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니고 중복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겹쳐서 먹는다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과유불급.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중에서 칼슘이 이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렇다고 칼슘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칼슘과 같이 먹어야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 하나는 뭐냐면 칼슘 저장고예요. 칼슘 은행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99%가 여기 들어있고 나머지 극히 일부가 사실은 이제 혈액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책, 사람의 뭐 혈액 이런 것들이 다 산, 염기 균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산도가 pH 7.4인 약 알칼리성이 돼야지 되는데 너무 산, 염기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산 쪽으로 치우친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슘도 좀 더 꺼내 쓰게 돼요. 뼈에서. 꺼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저장을 해놓은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뼈가 약해져요. 약간 건물에 철근 계속 빼내는 거네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그럼 건물은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때 이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면 그걸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채워 넣으려면 음식으로 칼슘을 우리가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를 했는데 이 섭취한 칼슘이 다시 뼈로 들어가서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게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근데 비타민 K2가 모자라다. 뼈로 가지 못해가지고 아, 혈액에 그냥 있나? 돌아다니네. 혈액 속에는 칼슘이 너무 많아. 지나치게 많아져요. 혈관에는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막 혈관 내벽이 상처가 나면요. 시멘트로 이렇게 메꾸듯이 콜레스테롤이 가서 수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땜질을 해놓은 데가 이제 이게 약해질까봐 그 위에다 칼슘을 또 덮어. 붙여놓는구나. 콘크리트를 그냥. 칼슘을 이제 완전히 이제 더 거기 부어가지고 더 딱딱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석회화가 되고 그리고 만약 칼슘이 뼈로 못 가고 뭐 신장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결석을 만들어요. 그 아프다는 네. 그 아프다는 맞아요. 결석. 그러니까 칼슘을 좀 제자리로 보내주는 뼈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뼈와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2에 대해서 K2, 비타민 K2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K2는 기본적으로 청국장, 된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 그다음에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이 K2의 역할은 K1하고 좀 달라요. K2는 뭐냐면 칼슘을 만났을 때 너네가 지금 혈액 속에 돌아다닐 게 아니다. 뼈로 가야 돼. 그치. 이런 가이드 역할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뼈에 단단하게 부착을 시켜서 골 밀도를 더 증가를 시키고 석회화되지 않게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석회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제거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입니다. 캘슘 패러독스 또 영양과 신체적 퇴화라는 책을 쓴 저자로 유명한 캐나다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웨스턴 프라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재밌다. 오, 푸드라이터시네. 그리고 이제 치아에 대한 것도 당연히 보고 다녔겠죠. 치과 의사니까. 네.
근데 이제 같은 원주민이지만 먹는 음식에 따라서 뼈 상태가 다르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렵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은 치아가 굉장히 고르고 뼈가 튼튼한데, 그런데 서구식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뼈도 약했다. 둘 다 육류를 먹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냐?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 K다. 그 중에 이제 K2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타민 K2를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 경우에는 2024년 3월에 뼈 건강과 혈관 석회화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가 가능해졌죠. 1년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일본 식약처인 후생노동성에서는요, 비타민 K2를 건강식품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야, 이거는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K2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K2 섭취하고 골절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비타민 K2를 섭취한 뒤에 고관절 골절이 77%가 뭐 감소하고, 또 척추 골절이 60% 감소, 비척추 골절은 81%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비타민 K2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밥상에서는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타민 K2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현대에는 부족해졌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고기를 먹는데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들이 풀 뜯어먹고 살았을 그쵸. 거 아니에요. 풀 속에 들어있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K1을 가지고 동물의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이거를 비타민 K2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연의 신비다.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그렇게 풀 먹여가지고 빨리 크질 맞네. 않잖아요. 곡물 사료 먹잖아요. 맞네, 나와서. 맞네. 그래서 옥수수.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크게. 맞아요. 그런 이제 사료를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도 옥수수 먹여가지고 살을 찌우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K1이 안 들어오는구나. 비타민 K1이 애초에 없는 걸 먹었어요. 마블링만 좋아. 그래서 우리 몸에 K2를 음식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음식 자체에 K2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느냐,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골다공증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에서 2명만 내가 골다공증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무섭네요. 그 대개는 먼저 다쳐가지고 골절이 발생을 하고 나야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이걸 이제 그제서야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혈액에, 그래서 뼈로는 또 못 가니까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밀도가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 쪽에 뼈를 다치게 되면 수술 직후의 사망률이 일단 5에서 10%로 높아질 수 있고요. 되게 높은 건데.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 30%. 골절을 계속 방치하면 2년 내에 사망하는 거는 70%.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뼈 골절이 발생을 하면 1년 내에 10명 중에 3에서 4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르신들 넘어지기만 해도 고관절 부러지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치매로 넘어가거나 네, 둘 중에 하나. 못 일어나니까.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골다공증이 또 심해지면 연쇄골절, 분쇄골절 같은 문제도 생겨요. 분쇄골절은 뼈가 분쇄, 조각이 막 나는 거죠.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던데. 그러니까 수술. 그러면 뼈가 뭐 금이 가거나 뚝 부러지면 다시 붙일 수 있는데 분쇄골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추기 퍼즐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쇄골절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서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아이고. 그러면 부러진 뼈는 보통 더 강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약해진 뼈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 똑같이 다쳐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험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완경 여성 461명한테 비타민 K2를 섭취시킨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위약을 준 대조군에 비해서 척추 골밀도, 팔두 골밀도, 또 허벅지 뼈 골밀도 모두가 증가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는 칼슘 대사를 조절을 해가지고 뼈 건강하고 함께 심혈관 질환의 어떤 위험을 낮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네. 우리가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챙겨 먹잖아요. 네. 근데 칼슘 챙겨 먹은 게 뼈로 가면 좋아요.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 K2가 부족해가지고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자꾸 쌓이게 되면 그러면 동맥에는 안 좋아요. 혈관벽에 가서 석회화를 석회화 되네. 그래서 어떤 이런 칼슘 패러독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도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 4월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브리티시 의학 저널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동맥경화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이 논문에 보시면 이제 폐경기 여성 1,471명을 대상으로 해서 732명은 칼슘을 하루에 400mg, 739명은 위약이라고 그러죠. 가짜약을 투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 칼슘 투여군에서 혈관이 좀 이렇게 막혀버리는 그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24% 높게 나왔고요.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그런 뇌졸중 발생률이 144%가 높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과도하게 칼슘을 섭취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칼슘을 뼈로 가서 좀 붙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K2가 없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다니던 그런 칼슘이 혈관에 침착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몸에서 MGP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를 해요. 혈관 내에 침착된 그런 칼슘을 좀 더 줄여주고 제거를 해주고 석회화를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뼈의 칼슘이 아무래도 혈액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위험은 커지고 혈관으로 유입된 칼슘 때문에 동맥에 쌓여서 석회화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칼슘 때문에 심뇌혈관의 질환은 위험이 더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칼슘 석회화의 경우에는 피부층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피부가 얇아진다. 또 주름도 좀 잔주름, 자기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장기에서 석회화돼서 신장결석, 요로결석 그 고통스러운 거. 어깨, 저는 뭐 여기 잘 품고 있습니다. 칼슘들이 석회화된 것들이 있는데. 곳곳에 돌아다니는. 그렇죠. 어깨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고식균 이미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체내 모든 곳에서 칼슘 덩어리를 만들기 이야. 때문에 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른 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K2의 부족 뼈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의 이제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흡수가 된 칼슘이 혈액 속에서 이동을 하면 이 이동을 하는 칼슘한테 혈액에만 너네가 머물 게 아니고 곳곳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뼈로 가서 너네가 원래 역할을 해줘야 돼라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비타민 K2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타민 K2 섭취할 때 혹시 뭐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우리 또 항상 그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일단 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 항응고제 이런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어떤 그런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한 뒤에 섭취하는 게 좋겠죠.